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응급처치학을 맡은 김혁 교수입니다. 예, 오늘은 14장 상처와 출혈에 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학습 개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손상입니다. 단순한 타박상과 찰과상, 심한 열상, 또 이물질의 관통 등 이런 중증의 손상까지 다양하게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44세 이하 남녀 연령층의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은 바로 외상입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외상 환자의 수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많은 DOA, Death on Arrival 이라고 해서 도착 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외상 환자의 3분의 1은 현장이나 병원 전 단계에서 이미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처치가 병원에서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피부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방어 역할을 수행하지만 조직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손상되기가 더 쉽습니다. 모든 손상 부위는 외부의 감염원인 이물질, 감염균 등 보호하기 위해서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덮어주는 드레싱이 필요하고요. 심한 손상으로 인한 과도한 출혈에 빠른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쇼크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외부 출혈은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하고 또 쉽게 진단할 수도 있고요.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부 출혈은 전문적 치료를 시행해야 지혈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진단해서 응급처치와 함께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야 합니다. 응급처치자는 손상 부위의 출혈, 감염, 조직 손상 등이 계속되지 않도록 상처의 응급처치법에 익숙해야 하고요.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서 응급처치를 바르게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 목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피부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출혈과 상처에 대한 응급처치 시 일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조직 손상의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부 출혈의 지혈 방법들을 시범 보일 수 있어야 하고요. 폐쇄성 손상과 개방성 손상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응급처치 방법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부 출혈과 외부 출혈 시에 응급처치 방법 시행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내부 출혈을 의미하는 속인에 대한 손상 부위를 추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음 용어 정의 보시겠습니다. 피부, 스킨입니다. 표피와 진피로 나뉘며 신체 보호, 체온 조절, 배설, 피부 호흡 등 이러한 작용을 하는 몸의 가장 겉표면을 감싸고 있는 조직을 말합니다. 자, 표피 에피더미스입니다. 여러 층의 세포로 구성되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세포를 생성시켜서 점차 표면 쪽으로 올려보내면서 경관 방수막을 형성합니다. 진피더미스입니다. 배상층에 의해서 표피와 분리되어 있으며 진피층 안에는 많은 피부의 특수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특수 구조물 안에 땀샘, 피지선, 모낭, 혈관, 신경 말단 등이 있겠습니다. 피하 조직입니다. 서브커티너스 티슈인데요. 진피 바로 아랫부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지방 조직이 많고 체온 유지 역할을 하면서 섭취한 영양분을 지방 형태로 축적해서 필요할 때는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타박상이라고 하면요. 외부 상처가 없이 내부 조직이나 장기가 손상받은 상태이고요. 반상출혈은요, 조직 안에서 나온 혈액이 표면에 자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인은 대개 둔기에 의한 타박으로 발생하기도 하고요. 혈종이 있습니다. 혈종은 손상된 조직의 심부에 혈액이 조류되어서 생성된 혈액 덩어리를 말합니다. 또 절상이라고 있습니다. 절상은 끝이 예리한 물체에 찔려서 생긴 체포면의 빼끈한 상처이고요. 또는 이렇게 끈을 잘린 부분을 절상이라고도 합니다. 열상은 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를 말하고요. 관통상은 총탄 따위가 몸을 꿰뚫고 지나간 상처를 말하겠습니다. 용어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요.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는 건요. 예, 피부의 회복
에서 보는 피부의 구조도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피지선, 한선, 무유두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위층부터 아래 피하 지방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표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도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각질층, 투명층, 각질층, 유극층, 기저층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진피는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유두층, 망상층, 그리고 맨 마지막 피하 조직 또는 피하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는 인체 겉면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가장 큰 기관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여러 층의 세포로 구성된 피부 표면의 표피, 그리고 표피의 심부에 위치하면서 특수한 피부 부속물을 함유하는 진피, 그리고 가장 심부에 위치한 피하 조직, 이렇게 세 개 층으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고요. 부속기관으로 털, 피지선, 땀샘을 다른 말로 에크린선이라고도 하죠. 모세혈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각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표피는요. 피부의 가장 바깥층, 첫 번째 층으로 여러 층의 세포로 다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배상층이 있으며 계속적으로 새로운 세포를 생성시켜서 점차로 표면 쪽으로 올려보내면서 경관, 방수막을 형성합니다. 진피는 표피 바로 아래층 조직으로 배상층에 의해서 표피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진피층 안에는 다시 많은 피부의 특수 구조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 구조물에는 땀샘, 피지선, 모낭, 혈관, 신경말단 등이 있습니다. 피하 조직입니다. 이 피하 조직은 진피와 근육, 뼈 사이에 있는 부분으로 지방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요. 피부의 가장 아래층에 있어서 피하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피하 조직은 특히 외부의 온도를 차단해서 체온을 유지시키는 역할과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피하 조직의 두께는 신체 부위에 따라 다르고 또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게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피부는 방어 기능, 체온 조절 기능, 배설 기능, 감각 기능, 비타민 D 생성 기능 등이 있습니다. 여기 분류에는 방어 기능, 체온 조절, 배설 기능, 감각 기능 등이 있고요. 먼저 방어 기능 보시면요. 외부 충격이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으로 피부 상해 시 세균 침입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합니다. 표피의 외층은 얇은 피지층으로 덮여 있고 방수 효과가 있습니다. 체온 조절은 체온을 유지하고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건강한 신체는 섭씨 36.5도로 외부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혈액과 땀샘은 이 기능에 맞춰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설 기능입니다. 노폐물을 배설하기도 하는데요. 땀의 분비를 통해서 체내 노폐물, 즉 젖산, 염산, 질소 등을 체외로 배설시켜 줍니다. 감각 기능입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감지하는데요. 이 감각 신경을 통해서 온각, 냉각, 압각, 통각, 촉각 이렇게 반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처 부분입니다. 상처는 운드라고 하는데요. 상처란 이렇게 피부나 체 표면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균열을 말합니다. 피부는 외부의 충격이나 물리적인 현상으로 손상을 당하고 내부의 장기를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손상의 강도에 따라서는 폐쇄성 손상과 개방성 손상으로 나타나고요. 상처 대부분이 몸 밖으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이나 체액을 인체에서 빠져나가게 하고 세균이 침범해서 염증을 일으키게도 하는 것이 상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건요. 상처 치유와 응고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처 치유는 일반적으로 5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혈액 응고, 염증, 교원질 대사, 창상 수축, 상피화 등을 거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교원질, 이 부분은 콜라겐이라고도 하는데요. 진피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내성과 탄력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교원질이고요.
창상 수축은요, 이 창상, 이 부분은 그 보편적인 우리가 말하는 상처가 모두 창상입니다. 그 절상이라는 말과 창상을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절상은 날카로운 날에 완전히 잘리거나 썰린 부분을 절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피화라고 말씀드린 부분 마지막에 상피는 동물의 체표나 체강 또는 관상 장기의 내부 표면을 덮는 조직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분비샘과 외분비샘 등 이러한 샘을 이루고 있는 조직이 바로 상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5단계, 이들 중 어떤 단계라도 지연이 되면 상처 피부의 결합력이 감소하게 되거나 벌어져서 반흔 현상이 심화되는데요. 반흔 현상은 바로 흉터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치유 과정에서 결합 조직의 합성은 7일 후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래서 상처는 3주 정도만 지나면 정상 피부의 15%에서 20%를 회복이 되면서 그 강도를 얻고 4개월이 지나면 약 60% 정도의 강도를 갖게 됩니다. 피부에는 가는 주름 들인 피부선이 있는데요. 이 피부선의 평행한 열상은 기능장애나 흉터를 적게 형성하지만 피부선을 가로지르는 이 창상은 명백한 흉터를 남기고 기능장애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그림에 있는 1번을 보시면 깊은 상처는 이렇게 혈관을 파열하고 혈액이 흐르고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근데 2번 오른쪽 보시면 혈액이 응고된 후에 예방적 딱지가 생기게 되죠. 이 딱지는 섬유화 세포 또는 섬유화 세포, 백혈구는 이 상처 부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3번 그림을 보시면 상처 치유 과정에서 3번 그림 왼쪽에 있습니다. 새로운 표피가 생기고 섬유화 세포는 조직 재생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그림부터 이렇게 진행 과정을 보시면 두 번째 그림, 이제 세 번째 그림에서는 딱지가 생기면서 새로운 표피도 생성이 되고 조직이 재생되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새롭게 치유된 피부 표면을 보시면 이제 표피가 거의 조직이 건강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맨 위에 새롭게 치유된 표피가 흐릿한 상처를 이제 치유가 거의 90%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상처의 종류가 우리가 여기 PPT에서는 지금 6가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결출상 보시겠습니다. 피부 일부가 본래 부위에서 완전히 찢겨나가거나 피판처럼 달려있는 상태의 상처로 좀 끔찍한데요, 그림이. 이렇게 대부분 피하 조직과 근막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판의 혈액순환이 부족해서 이 피판이 괴사되어 갈 수 있습니다. 결출상은 출혈이 매우 심하고요. 주로 귀, 손가락, 손에 잘 생기는 것입니다. 열상입니다. 날카로운 모서리에 의해서 주로 발생이 되며 상처 가장자리가 톱니 형태로 울퉁불퉁 이렇게 찢겨진 상처를 말합니다. 피부 조직이 찢겨져서 생기는데요. 심각한 출혈이 역시 있습니다. 다음 찰과상입니다. 피부의 표피층만 다친 경우로 긁힌 상처를 말합니다. 거칠거나 딱딱한 면에 피부가 문질러지거나 긁혀서 표피와 진피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이고요. 찰과상은 출혈은 심하지 않은데 심한 통증을 유발하죠. 그래서 그 체육대회에서 운동장에 달리기를 할 경우 반바지를 입고 넘어졌을 때 보통 생기는 부분들이 이렇게 찰과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상입니다. 자상은 못, 바늘, 칼, 창 이렇게 뾰족한 물체에 찔려서 생긴 상처로 입구는 작지만 내부 손상이 깊은 상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상처 부위가 깊고 좁기 때문에 소독하기가 어렵고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다음은 관통상입니다. 칼이나 다른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거나 총상과 같이 빠른 탄환에 의해서 생긴 상처로 말 그대로 관통해서 난 상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심한 내부 손상이 있고요. 짧은 시간에 대량의 출혈이 생기고 치명적 손상을 유발하고요. 세균 오염도 동시에 가져옵니다. 절상입니다. 이 절상의 절은 한자에서는 끊을 절, 딱 끊어짐입니다. 그래서 끝이 날카로운 물체, 칼, 가위, 깨진 유리, 종이 등에 의한 상처로 특정한 상처 가장자리가 예리하게 절단되어 있습니다. 잘 감염되지는 않지만 혈관이 절단되면 다량의 출혈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A4용지를 정리한다고 이렇게 여러 묶음을 퉁퉁 치다가 손가락이 종이에 비었을 때 미세한 부분이지만 혈액이 계속 흘러나오는 경우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동맥 손상이 시작되는데 여기 내용 들어가기 전에 상처의 혈액이 응고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혈액 응고란 뭐냐? 이 혈관 밖으로 나온 피가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응고는 굳어짐이겠죠. 그래서 상처 부위에 손상된 조직세포와 특수혈액세포는 일련의 반응을 통해서 혈액 응고 촉매제인 트롬빈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혈액 단백질과 반응해서 섬유소 응괴를 만드는데 응괴라는 표현은 엉겨 있는 덩어리를 말합니다. 이것이 엉겨서 혈액 응고를 형성합니다. 혈액 응고는 딱딱한 딱지로 굳어지면서 치유가 완료될 때까지 상처를 덮어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출혈은 그 혈액이 동맥, 정맥, 모세혈관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피부나 점막이 손상돼서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외부 출혈과 혈관이나 모세혈관에 의한 출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내부 출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혈액량이 체중 1kg당 약 80ml인데요. 예를 들어서 체중 60kg의 사람에게서는 80ml 곱하기 60 자기 체중을 곱해서 나오는 혈액, 즉 4,800ml, 예, 약 5리터에 가까운 혈액이 몸속에 순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혈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무력감이나 혈압 저하, 의식장애 등 저산소증 상태가 되어서 출혈성 쇼크 증상이 나타나다가 결국에는 비가역 쇼크로 진행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 동맥 손상 한번 보시죠. 밝은 선홍색을 띠면서 상처 깊은 부위에서 심장 박동과 일치하는 속도와 압력으로 분출하듯이 출혈되기 때문에 급히 지혈해야 합니다. 정맥 손상은요, 상처가 깊지 않고 검붉은색 혹은 젓갈색을 띠고요. 또 일정한 강도와 속도로 계속 흘러나옵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출혈 형태가 모세혈관 손상인데요. 붉은 벽돌색을 띠면서 피가 모세혈관으로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증세는 심각하지 않고 지혈이 쉽습니다. 지연적으로 응고돼 멈추기도 하고요. 이런 모세혈관 손상 정도는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처 난 데 바르는 용거 있죠. 후시딘 유명하죠. 보통 후시딘. 그리고 또 거기에 델밴드를 덮으면 더 쉽게 치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네, 5월 갑자기 10일 단지 내 소방시설 작동 및 녹음 중에 기능 방송이 점검이 있습니다. 생겼는데요. 계속 점검은 이어서 5월 10일 조금 오전 쉬었다가 녹음 10시부터 바로 진행되며 들어가도록 점검으로 하겠습니다. 인하여 경종 및 사이렌, 비상 방송이 작동하더라도 놀라시거나 대피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5월 10일 단지 내 소방시설 작동 및 기능 점검이 있습니다. 점검은 5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점검으로 인하여 경종 및 사이렌, 비상 방송이 작동하더라도 놀라시거나 대피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타임에 하필이면 예,
소방 작동 점검과 관련해서 안내 방송이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가 소방과 수업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그 그림에 보시는 건 직접 압박법 또는 국소 압박이라고도 하는데요. 출혈이 생겼을 때 외부 출혈은 그 지혈을 일단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 그래서 외부 출혈 시 지혈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 예, 그것은 뭐냐? 일단 보통은요, 이렇게 출혈이 적을 때는 장갑 낀 손이나 깨끗한 천을 이용해서 출혈 부위를 약 10분 정도 직접 압박합니다. 피해 젖은 거즈는 제거하지 않고 덧대고 출혈이 계속되면 직접 압박하면서 상처를 심장 부위보다 높이고 압박 붕대를 감아줍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 보시다시피 현장에서 일부 치료했을 경우 이런 보편적인 처치 방법입니다. 물론 지금 처치자가 장갑을 끼지는 않았지만 장갑을 낀 손이나 붕대를 이용해서 압박과 드레싱을 하는데 장갑을 낀다는 이유는 만일에 대비해서죠.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멀균 거즈 패드를 이용해서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하고요. 두 번째, 환자의 심장보다 상처 부위를 위로 높여주고요. 세 번째 그림, 처음 사용한 패드 위에 깨끗한 붕대로 감아줍니다. 네, 여기 직접 압박 시 주의사항은요. 이 압박 붕대를 너무 세게 감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또 괴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압박 붕대 세게 감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사실 붕대를 다시 풀어주고 다시 처음부터 감으셔야 돼요. 그리고 상처 부위를 거상할 때는 반드시 골절의 위험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골절 시에는 이렇게 거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직접 압박 시에 자기 보호법. 예, 자기 그 응급처치자 또는 최초 반응자. 본인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치료 전후에 가능하면 일회용 장갑 착용하고 비누로 손을 잘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치자의 몸에 상처가 있으면 그곳을 방수용 붕대로 감싸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처 감염의 위험 인자를 생각해 볼 경우에는 보통 4시간에서 8시간 이상 지나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죽은 조직이나 이물질, 침 혹은 분변으로 오염된 경우 위험하고요. 또 위치상의 발이나 하지 부분, 손, 두피, 얼굴 순서로 가는 게 좋고요. 둔상에 의한 상처와 고속의 탄환에 의한 손상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병원에 빠른 이송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은 동맥점 압박이 되겠습니다. 네, 동맥점 압박은 직접 압박에서 거상한 방법으로 지혈되지 않거나 압박 붕대 위로 출혈량이 많을 경우 신체 표면 가까이에서 큰 동맥이 직접 뼈 위를 지나가는 압박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처 가까이에 위치한 동맥을 압박하여 지혈합니다. 그래서 동맥점 압박 그림을 보시면요. 직접 압박으로 지혈되지 않을 경우에 출혈 부위의 압박과 동시에 상처 부근의 동맥점을 찾아서 압박해서 지혈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주요 동맥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팔 동맥 압박 예, 보시고요. 손목맥 압박 그다음 오금맥 압박. 오금이 저린다 할 때 무릎 바로 뒤쪽 부분이죠. 그리고 넙다리 압박. 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동맥점 압박도 중간 그림에 한번 보시죠. 네, 손가락도 보이시죠? 손가락의 압박 부분도 있고. 자, 위팔 동맥 말고도 손목과 팔 뒤꿈치 가운데 부분 압박. 조금 더 아래 부분이고요. 그리고 종아리 부분 말고 맞은편, 무릎, 이 정강이 쪽 압박 보시고요. 예, 또 동맥 압박점을 압박한다 했을 때 세 번째 그림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맥점 압박 시 주의사항은요. 압박점은 반드시 직접 압박과 거상으로 지연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압박점 아래 처치가 가능한데요. 사실은 이건 좀 더 고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자, 여기 먼저 요 지혈 부분 넘어가기 전에요. 예, 일단 수혈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수혈은 보통 과다 출혈이나 화상, 외상 뒤에 혈액량을 회복하고자
하고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은 경우에 산소 운반 능력을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쇼크를 치료하기 위해서도 혈액을 제공하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1리터 이상의 혈액이 손실이 되면 수혈이 즉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혈 전에는 통상 이 혈액형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혈구에는 항원이 있으면 혈액형은 항원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누겠죠. 그래서 A형, B형, AB형, O형으로 나누고요. RH 혈액형은 다시 RH 플러스 RH 마이너스로 나눕니다. 이에 따라 유사한 혈액만 같은 혈액이 돼야 합니다. 수혈이 가능하기에 환자와 증여자는 반응 검사를 위해서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하겠죠. 네,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